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네. 시간은 8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에게 건강 정보, 그중에서도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는 시간,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고민입니다.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고민이십니까? 바로 뭘 건강을 먹으려고요? 위해서 네. 최근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한 가지 정도는 챙겨 먹고 있을 것 같은 네.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송 원장님, 왜 이 원장님 따라서 안경을 끼신 거예요? 좀 스마트해 그러네요. 보이기 위해서. 네, 또 다른 네, 느낌으로. 화면상으로는 네, 굉장히 그러네요. 스마트해 보이시는데요. 자,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어서 오십시오. 굿모닝. 한 발 늦었습니다. 왜요? 저도 안경 착용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좀 뭔가 안경 다 끼면은 스마트해 또 보이게. 우리 너무 다 안경을 끼잖아요. 끼셨으니까. 남자만 오늘 안경을 끼는 걸로. 예, 여자 두 분은 안경을 안 끼는 걸로. 근데요, 요즘 정말 이렇게 건강에 한 군데씩 더 안 네, 좋아지면서 그거에 관한 영양제 하나 더 좀 먹어볼까 하면서 그럼요. 요즘 영양제를 자꾸 더 예. 챙기게 되는데 오늘 정말 궁금한 예. 거 네, 많습니다. 지금 영양제 안 김민숙 드시는 분은 선생님 거의 없을 거예요. 앞에 굉장히 네.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어떤 가지 이따가 좀 이게 네, 좀 면도 이따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김민숙 네. 씨는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지도 공개해드리고 저희도 네, 어떤 영양제를 먹고 준비했습니다. 있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가 영양제인 만큼 이걸 제일 먼저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두 분은 영양제를 챙겨 드십니까? 정말 네. 드세요? 궁금했거든요. 저는 의사들은 드는데, 드시는지가 궁금해요. 공개해 주시죠. 왜 듣느냐?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네. 90%가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 먹냐? 비타민 C, 항산화제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60 넘었으니까 혈관공에 좀 코엔자임 60이 넘으셨어요? 예. 몰랐어요? 이렇게 또 20 한번 넘으셨죠?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세 번째 뭘 먹느냐? 네네. 딸기수 한 잔 먹어요, 아침마다. 딸기. 네, 딸기. 비타민 C,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코큐텐. 코큐텐. 네, 그다음에 딸기 주스. 딸기 주스. 그다음에 유산균. 아, 네 가지 먹고 골고루 잘 그리고 챙겨 이승현 선생님 레몬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생 레몬을 굉장히 생레몬 많이 이렇게 짜가지고서 네. 그냥 먹는 게 비타민 C도 아니고. 드시고 레몬도 드시고. 네. 예, 레몬은 저기 술 먹을 때 같이 타서 먹습니다. 네, 보니까 맞아, 회식 때도 맞아. 막 들고 베스트도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레몬을 엄청 터주셔가지고 쉬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그냥 침울이 나네. 예. 송 원장님. 송 원장님은요? 저는 원래 비타민 C를 좀 챙겨 먹다가 비타민 C. 이제는 치료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한약 먹습니다. 저도 술 많이 먹기 때문에 한약 네. 먹고 당근 뭔가를 주스 좀 먹어야 돼요. 그렇게 네, 해서 당근 주스. 네, 네. 어떤 한약인지 성분이 궁금해지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여쭤보도록 예, 하겠고요. 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영양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양제를 섭취해야 될까요? 아까 보니까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흡수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아, 외부에서 네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식단으로도 예, 채워지지 먹는데 않을 우리가 수도 원래는 있다는 어떻게 거죠. 먹냐 하루에 5가지 다른 채소나 과일을 하루에 5번 먹으면 돼 요만한 걸로 네. 그렇게 못 먹으니까 잘 먹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럼 송 원장님.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딱 규칙적으로 잘 짜여진 식단을 통해 가지고선 식사를 하게 되면은 네. 네. 굳이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햇빛도 잘 받고 이렇게 잘 운동도 하고 하면은 비타민 굳이 또 영양제 굳이 이렇게 흡수할 필요가 없지만 네, 네. 우리가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식사만 그냥 빨리 해버리고 뭐 혼밥도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생성이 된단 예.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30분, 1시간씩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죠. 우리가 뭐 도마뱀도 아니고 그렇죠. 주기적으로 나가지고 햇빛 아래 뭐 이렇게 앉아있기도 뭐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과일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역시 과일도 이렇게 잘 챙겨 먹을 수가 없는 과정이 있으니까 영양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채워줘야 될 겁니다. 네, 영양제를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그 이유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있겠고 또 미모 관리 차원에서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영양제를 꼭 챙겨 먹는다는 스타들도 있죠? 예, 네. 뭐 대표적으로 한가인 씨, 한가인 씨. 예, 또 뭐 박소연 씨 이렇게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요. 네, 박소연 씨는 또 이제 처녀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동안이 뭐 밥은 많이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밥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먹어요? 영양제는 매일매일 오. 챙겨서 드신다고 하고 또 한 번에 막 살 때 한 3, 40만 원어치씩 이렇게 엄청 사신다고 사시네. 해요. 그래서 네. 화제가 좀 됐었죠. 네. 그리고 한가인 씨 같은 경우는 장 건강 때문에 변비가 생기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유산균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는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 먹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승남 원장님, 저희가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영양은 뭘까요? 지금 뭐가 제일 부족할까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뭐예요? 뭐냐? 비타민 D, 아, D. 그다음에 칼슘, 햇빛으로 받아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 식이섬유. 세 개가 굉장히 부족한데 네. 우리가 아까 송 원장이 아까 했지만 우리가 햇빛을 갖다 30분 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30분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 우리 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 아. 뜨거울 때 그 30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1시간을 쬐도 효과가 안 되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위도가 높기 때문에. 네. 또 한 네. 가지는 햇빛을 쬐다 그럴 때, 야, 그 바깥에 나가니까 저거 하다. 베란다에서 먼지도 안 나게 유리창 딱 받으면서 쬐잖아. 그쵸.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 유리를 통과하면 또 안 돼요? 통과하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로 열고, 그냥 직접 네. 쬐야 되고. 근데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관장량이 한 15g에서 20g 정도인데 그거 한 3분의 1밖에 못 드시는 분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습니다. 채소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채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할 때 김치 많이 먹으니까 되겠지. 안 김치 되잖아요.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까 송 원장이 얘기했지만 아까 유산균 먹을 때 식이섬유 아까 소연 씨 같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균이고요. 네. 유산균도 먹고 살아야 돼요. 네. 뭐가 필요하냐? 아.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구나.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을 때 네. 채소를 같이 먹어주는 게 원래 정석이네요. 그렇죠. 홍 원장님 저는요 봄 가을이 이제 끝날 무렵에 네. 여름 겨울을 앞두고는 한약을 1년에 2번씩은 챙겨 먹거든요. 아, 한약 그러고요. 근데 그 집에다가 뭐 그 공진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챙겨 먹는데 엄청 이게 챙기시네. 네 챙겨야죠. 나이가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양제하고 이제 한약하고 어떤 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영양제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식품. 돼요. 아. 음식. 한약은 약. 그러니까 한약은 나한테 맞춘 약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는 식품이니까 내가 결핍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개념.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좀 채워주는 개념으로 네.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약 같은 경우는 내가 몸에 이제 기능이 안 됐을 때, 좀 질환이 왔을 때,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걸 북돋아 줄 수 있고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는 나한테 맞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양제와 다른 한약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1년 360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1년 네. 365일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제가 돼요? 지금 약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 먹고 약은 있습니다. 아플 때만 먹어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약은 하잖아요. 한약은 비싸잖아요. 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1년 360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전혀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니까 네네. 네. 부담 없이 좀 그쵸, 매일 먹어도 되지 간편하게 않나 이런 먹을 수 생각을 네, 하고 요즘 있었는데. 대형마트에도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네네. 예.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영양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짓 그리고 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영양제 네. 진실은 뭔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네. 비타민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돼서 괜찮다. 이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쓸 만큼 쓰고 네. 남는 소변이 거는 노랗게 남는 거는 나오더라고요. 배출이 그러니까, 되니까. 네. 근데 이건 참이죠. O 아닌가요? 네. 모자란 거보단 아니에요? 아, X인가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비타민 C나 이제 B를 얘기하는데 네네. 그게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그래서 네. 먹으면 바깥으로 빠져요. 네. 하지만 비타민 중에선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네. A, D, E, K가 비용성 비타민인데 예. 이건 많이 먹게 몸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너무 많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거기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산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네. 그것으로 인해서 기형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게 안 좋고요. 네, 비타민 C는 수용성이 다 괜찮다. 근데 비타민 C 우리 원래 하루 섭취 용량이 최소 섭취량이 100mg이거든요. 예, 예. 근데 최대가 2000mg까지 먹을 수가 예, 있어요. 그 알약으로 나오죠. 네, 알약으로 알약 나오는데, 형태로, 예. 근데 이게 이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네.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 네. 많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 C 용량 한 2,000 정도 먹는 게 좋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럼 비타민 C 용량이 많은 거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통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장 결석 있는 사람들은 네. 비타민 C 고용량보다는 적게 먹는 게 좋고 작년엔가 고신대병원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네. 유방암 환자 추적을 해봤더니 유방암 환자한테 고용량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유방암 재발률이 3분의 1 떨어진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 거지. 예, 무조건 많이 먹어서 뭐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제가, 잘못된 안 예, 됩니다. 상식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네.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하잖아요. 네. 담배 하나 피고 비타민 C 그 알갱이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괜찮겠다. 네, 네, 그런 차라리 거 담배를 안 봤어요. 피고 비타민 C도 좀 적게 먹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낫죠. 네,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흔히 네. 쉽게 네. 병원 가기 좀 귀찮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많이 찾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레몬 같은 거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챙겨 되나요? 먹잖아요. 네.
보면 아니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얘기하면 돼요. 감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왜 비타민 C 많이 먹으면은 감기가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속설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건 거짓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네. C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해보고 또 대조를 시켜서 대조군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비타민 C를 많이 투여하고 또 흡수를 시킨다고 해서 감기가 빨리 낫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연구는 똑같이 이제 추운 공간에서 네네. 감기가 잘 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는 한 군은 비타민 C를 좀 섭취를 하게 네. 하고 한 군은 섭취를 안 하게 해봤더니 네. 섭취를 하게 한 군에서는 감기가 감기가 좀 덜 덜 걸렸다. 나는 라는 때는 연구 효과가 결과는 없는데 있습니다. 예. 미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먹으면 그건 효과가 좀 예, 있을 수 있다. 그랬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가 네. 비타민 C가 넘치는 거는 저거지만은 네. 모자란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아. 비타민 C가 백혈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 원장이 얘기했듯이 모자란 사람한테 보충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죠? 영양제 발암률 높일 수 있다. 많이 먹으면은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X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O. 그러니까 오라고 저런 일이 가볼까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저걸 네, 명제로 일단 저거는 내놓지 그냥 않았겠습니까? 이 눈치의 백단입니다. 왜냐면 모든 양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그 연구를 해봤더니 네. 18,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비타민 A. 아까 당근에 들어있다는. 예, 예, 이렇게 비타민, 베타카로틴 우리 노래는 비타민으로 바뀌는데 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영양제를 예. 그 흡연자한테 먹였더니 예. 폐암 발생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래요? 최대가 얼마까지면 한 28%, 감염률 10%까지. 오. 그래서 우리가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정제로 된 걸 먹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상쇄시키려고 먹었더니 그게 오히려 예. 안 좋은 쪽으로 더 이게 그렇죠. 가세가 되는군요. 예, 원래 이제 베타카로틴이 폐암 예방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건 어디 있는 게 좋냐? 음식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당근이나 아까 얘기한 토마토 같은 걸 먹는 건 좋지만은 정제로 먹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약으로 먹는 건 안 좋다. 음식을 먹는 게 네. 괜찮다. 흡연자가. 예. 그리고 영양제를 네. 또 우리가 꾸준하게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면역력과 네. 영양제는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삼하고 관련이 있나? 면역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면역 얘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왜 네네. 그러냐면,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네. 결핍 때문에 그래요. 아. 결핍이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채워주면은 원래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면역력을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을 정도까지 그 수치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뭐 예, 먹는다고 더 해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위쪽으로 그런 끌어올려- 개념은 아니라고 아,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뭔가요? 알약보다 가루약이 가루약이 좋다. 당연히 흡수율이 높지 않을까요? 가루약보다는 물약이 아니요, 더 좋고. 알약도 가루를 뭉쳐놓은 건데. 그러니까 빨리 흡수된다. 이거는 혹시 세모 아닐까요? 글쎄요, 이거 좀 애매한데. 정답은 뭔가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가루약이 더 좋아요? 더 수율이? 예, 지금 어. 말씀하셨듯이 그 가루약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약간 좀 더 좋아서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왜냐면 또 알약에는 또 알약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거기에 이제 첨가물이 약간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과다 복용하다 보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루약이 조금 더 맞아요. 낫다고 볼수 가끔씩 영양제에 색깔이 예쁘게 코팅돼 있는 걸 그쵸. 보면은 이 색깔은 어디서 나오는 색소니까. 색소일까? 그쵸. 네, 그런 생각도 들려요. 그 색소는 원래 먹는 색소인데 네.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알약으로 이렇게 뭉치려면은 네. 그 다 굳게 하는 그 고형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게 암말에 조금씩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 암만 적은 양이라도 네. 계속 먹기 안 좋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가루의 효과가 좀 네, 좋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침으로 굳힐 수도 없잖아요. 그걸 써야 되니까. 네. 껌으로 아무튼 굳힐까요? 또 궁금한 게 네네 먼저 먼저 하시죠.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양제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네. 나눠 먹는 건 어때요? 아, 네. 그게 맞아요. 정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게 남이 먹으면 안 되나요? 먹으면 나도 먹을래. 남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내가 아는 이거 절대 안 형님은 됩니다. 내가 아는 형님은 식탁에 아예 영양제를 다 깔아놓고 맞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앉으면 그게 저희 보이니까. 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쭉 나눠가지고 네. 나도 하나, 그다음에 아내도 하나, 그 아이들도 이렇게 주던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양제는 내가 왜 먹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부족해가지고 이 영양제가 필요하다. 라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는 흡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뭐 전혀 괜찮은데
엄마가 먹는다고 엄마가 아. 너도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하나 먹어봐. 그러면은 음식도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탈이 나죠. 네네. 그거랑 같이 너무 과잉 문제가 섭취하게 있다. 되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영양제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네. 국내산도 있고 해외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해외 직구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차이가 그거는 있나요? 뭐 국내산이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네. 외국하고 우리나라 섭취 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용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환만 해도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키도 크고 더 많이 먹는 게 있고 그러네. 적게 먹는 게 있고 체질 자체가 다르니까. 예, 또 한 가지 문제 뭐냐면 여러 영양제 먹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막 여러 개 섞어 먹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그걸 꼭 알아셔야 되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나 E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왜 오메가3는 이게 산화가 되게 되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항산화된 비타민 C나 E를 같이 먹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또 잘 상해요. 예. 그 생선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차 같은 데 두고 있다 보고 나중에 먹다 보니 비린내 같은 게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산패된 거예요. 아. 그건 버려야 되고요. 아. 칼슘이랑 비타민 D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그러니까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네. 철분이랑 비타민 C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아. 철분 흡수 도와주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궁합이 궁합이 맞네, 맞는 게 서로 있습니다. 궁합이. 예. 영양제도 궁합이 맞는 걸 네. 잘 찾아서 먹어라. 네, 예. 이번엔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뭐죠? 마지막은 골다공증 환자 칼슘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꼭 같아요.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년 여성 폐경 네. 이후에는 일부러라도 칼슘 영양제는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예, 예. 어때요? 아닐까요? 요거는 약간 세모라고 할 수 있어요. 세모, 중간. 왜냐면 이제 네. 골다공증 환자가 먹을 때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알약 다른 게 있습니다. 뭐 네. 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거 먹을 때 칼슘이랑 먹게 되면 칼슘이 같이 먹게 되면 네. 그 약의 흡수를 저해해요. 아, 칼슘 그걸 방해하는군요. 예, 그래서 혹시 먹게 되면은 알 어쩌고를 먼저 먹고 음. 칼슘을 1시간 뒤쯤 먹는 게 좋고 아, 시간차를 두고. 예, 시간차고 두고. 근데 하지만 칼슘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선생님 송원장이 얘기할 텐데 칼슘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칼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말린 꽃새우 저번에 1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100g당 얼마라고 그랬죠? 꽃새우요? 예, 100g당 얼마? 100g당 꽃새우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칼슘량. 아주 많다. 칼슘이 네. 아주 어. 많다. 까먹으셨죠?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10. 4,000mg입니다. 멸치가 2,000mg. 우유가 한 100에도 150mg. 엄청 그래서 높았네. 말린 꽃새 요만큼 예. 게 생기죠. 배우면 뭐해? 기억을 못 하는데. 예. 왜 숙제를 내세요, 갑자기? 갑자기 시험을 보시네. 맞아요. 예. 선생님, 근데요. 영양제 네. 너무 많이 사다 놓고 먹으니까요. 유효기간을 넘길 때가 있더라고요. 한 맞아요. 달 정도 넘긴 거는 그냥 아까워서 아니, 먹거든요. 아까 산패된 거는 버리라고 그랬죠. 네, 오메가3 말고는 다른 거는 먹어도 될까요? 딴 것도 뒤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네.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네. 지난 건 무조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좋지 아까워하면 안 될 것 않습니다. 같아요. 오히려 몸에 좋다고 먹는 게 네.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들고요. 네네. 자, 지금까지 영양제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요. 실제로 저희 굿모닝 팀이 제대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지 아, 맞아요. 진단을 한번 부탁드려요. 아, 저희가 요걸 가져오라고 준비한 게 했는데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느라고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예. 대신에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면은 정말 제가 자, 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영양제 진단 평가.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는 뭐냐 하면 저는 종합 비타민과 새싹 보리환을 아내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와. 네. 새싹 보리환. 그다음에 저기 우리 최적진은. 자, 그러면 평가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떼보세요. 일단 먼저 평가를 해볼까요? 평가 플러스 1. 그 점수가 좋다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네. 하나 한 더 가지를 드시라고. 추가- 아, 그 얘기예요? 예. 아, 나 점수를 플러스 1이라고 좋게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더 먹어라. 네, 유산균 하나 유산균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을 어. 먹어라. 네, 꼭 드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면역력을 갖다 우리 하는 게 유산균이기 때문에 네.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을 같이 먹어라. 네. 최혜정 씨. 네, 자, 저는요. 그다음에 지금 먹고 최혜정 씨. 있는 게 네. 종합 비타민 네. 그리고 유산균, 음. 아로니아, 원액 엄청 그리고 드시네. 칙즙 이렇게 네 가지 나이에 맞지 않는 걸 드세요. 찍찍을. 많이 챙겨 드시네. 챙겨 네. 먹고 있거든요. 그거 엄청 이거 어머니가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보겠습니다. 평가는 마이너스 1. 역시. 나는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를 줄여라. 그랬지. 예, 왜냐면 이제 칙즙을- 아직 그 나이가 우리가 네. 치계는 이제 이소플라보인데 여성 그게 맞는데 아직은 드시지 말고 이거는 좀 더 있다가 드셔도 괜찮기 때문에 3개만 잘 드시고 그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즙하고 추해정 젊은 나이하고는 좀 안 어울려요. 같은 찌 치읓, 칙즙, 그렇구나. 추해정. 네,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숙 씨. 예. 사실 엄청 드세요, 아니,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반도 안 되는데요. 이게 가져온 네, 거잖아요, 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개만 갖고 와봤어요.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야. 뭘까요? 저는 아니 무슨 비타민 종합 비타민, 네. 글루코사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루테인, 와. 달마지코도일, 소팔메토. 소팔메토는 뭐야? 또? 아니 요거는 제가 저희 남편 건데 한번 여쭤보려고 갖고 왔거든요. 아. 이게 그 또 중년 남성들은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 갈 때 그거 문제니까 대부분 다 이거를 또 드시더라고요. 네. 그걸 다 또 살펴보지도 가져오셨어요. 않고. 7가지를. 네. 엄청나십니다. 따보세요. 네. 저는 마이너스 3. 3개나 빼야 돼요? 프로폴리스, 왜냐면은 글루코사민, 소팔메토를 소팔메토는 남성들 먹는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네. 나 김유시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별로 글루코사민은 관절이 나쁘지 않은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네. 글루코사민이 약간 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관절을 갖다가 지금 염증 있는 사람이 좀 좋아진다는 거. 프로폴리스는 쉽게 해서 우리가 몸속에서 그 균 같은 걸 죽이는 건데 네. 너무 많은 걸 먹는 것 같아가지고 또 네. 오마3 같은 경우는 생선을 잘 드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오한진 박사라고 아시죠? 네. 그분이 글루코사민 많이 합니다. 그분은 이것만 드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도움이 근데 되나요? 이렇게 딴 사람보다 늙어뵐까요? 네, 살짝 지금 후배인데. 바로 대놓고 디스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잘 아는 저는요 후배예요, 너무 잘 양이 많으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네. 의사 선생님처럼 네. 하루 양을 이렇게 아. 넣어가지고 가족들도 챙겨주고 사실은 저희 아들 재민이조차도 네. 제가 그냥 만든 거 얘 너도 좋은 거 그냥 미리 먹어놔라 그래서 줬는데 이것도 문제였고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사탕 같은 거 먹고 싶을 때요. 네, 네. 그냥 이 사탕 먹지 않고 비타민 C 가루, 아,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젤리 유산균 네. 가루, 네. 이렇게 칼슘 홍삼 캔디 이런 것처럼. 네, 그걸 먹는데 그걸로는 이렇게 영양 흡수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죠. 매일 하루에 하나 정도 학강이지만 과유불급이니까 그렇죠. 사탕 10개 먹으시는데 10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거를 먹고 있는 영양제를 공개해 드렸는데 아마 네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영양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저 준비가 돼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 예. 어떤 영양제를 예를 먹는 게 들면 좋을지. 술 많이 먹었을 때 네, 뭘 그쵸? 먹어야 될지. 예. 술 많이 먹었을 때 뭘 드셔야 되느냐? 네. 바로 비타민 시리마린, C. 간 해독. 실리마린. 비타민 C도 또 술을 갖다 해독해주기 때문에 먹어야 네네. 되고요. 다이어트 할 때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비타민 B나 C 같은 것이 균형을 갖다 맞추는데 꼭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얼굴에 살이 쭉 빠지면 늘어지잖아요. 콜라겐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어. 갱년기 왔을 때는 바로 비타민 D, 칼슘 외 여성혼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골다 공증이 잘 생기고 또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 대신이기 때문에 오메가3는 또 혈관 때문에 추리하고요. 피로할 땐 당연히 알죠. 만성 비타민 피로. C, 항산화제. 아. 70대 이상이 됐을 때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못 씻기 때문에 예.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많이 예. 못 먹어서. 그래서 종양염연제, 항산화제, 오메가3, 아연 여기에 꼭 드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네, 단백질을 저는 먹어야지만 70대 이상이 아닌데 건강하기 지금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거 드셔야 돼요.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루에 채소나 과일을 5가지를 5번 못 먹으면은 아.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고르는 법. 네, 알려주시죠. 두 가지 네. 살 고르는 법. 그 조합 비타민 같은 거 볼 때는요. 음.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첨가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면 좋지만은 네네. 여기 나와 있네. 네. 다 좋지만은 네. 거기에는 이산화규소라는 게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딱 떼보세요. 쭉 보면 여기 이산화규소, 아. 고결 방지제, 단단하게 망쳐주는 건데 네. 얘가 뭐냐면 실리카다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산화규소. 이거는 미국에서 뭘로 규정했느냐 발암 물질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게 없는 거, 이산화규소가 없는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게 좋고 이산화규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없는 걸 챙겨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종합 비타민 다 들어있으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요건 네. 빼라. 요건 빼라. 아, 요거 지금 가진 거죠, 종합 비타민. 네네. 지금 봅시다. 제가 먹고 있는 건데 있어요? 지금 상표는 가렸고요. 네, 있어요? 없네요. 없어요. 없으면 좋은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역시 추천받은 비타민이죠. 아, 그렇습니까? 나는 네, 지금 독을 네. 먹고 있나 해가지고 나도 살펴봤네. 나 집에 가서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 369. 이건 뭔가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해보세요. 어떻게? 369, 369, 369, 369, 1, 2, 3. 예. 언제까지 하신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네. 오메가3하고 6는 많이 먹고. 아,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네, 6는 9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물성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 3하고 6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6대 3 비율이 2대 1에서 한 4대 1 정도 먹는 게 좋은데 한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반대로 이게 산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 혈관을 녹슬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먹지만 잘 안 먹는 게 오메가 9입니다. 오메가 9는 뭐냐? 얘만이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걸 갖다 확 올려주는 게 얘밖에 없는 게 뭐냐? 네.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드시니까 이걸 꼭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우, 우리 아내가 굉장히 똑똑하네. 예. 아보카도 그러네요. 유로 음식을 합니다. 오. 매일 한 숟갈씩 세상에. 먹더라고요. 어우. 되게 비싸더라고 가서 보니까. 생판 그런 유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진짜. 식용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아보카도 유가 있더라니까. 네, 이제 가격이 나오니까 엄청 흥분하시네요.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아내에게 좋다면은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벌써 사야죠. 아내 그렇죠. 사랑. 네. 사실 한 숟갈 먹는 건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요즘 오메가3 같은 네. 것도 이제 식물성이 더욱 동물성보다 좋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네. 식물성을 먹는 이유는 오메가3 동물성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은 먹으면 막 소화가 안 되고 토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아까 그 궁합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네. 다시 정리해 주시죠. 이 판넬이 네.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지금. 네, 아마 영양제도 이게 같이 먹으면 되는 예. 게 있고 같이 먹으면 좀 더 그렇죠.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자, 게 비타민 있는 C와 것 같은데요. 비타민 E. 네. 비타민 C. 이거 떼는 거 아닌가 보다. 네. 떼는 거예요. 떼는 건데 네, 안 떼죠.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궁합은 네, 떼주세요. 좋다. 네. 네. 잘. 어우, 예. 네, 지금 거기가 지금 하트인데요. 뭐가 예, 붙어 있네요. 네. 저건 진짜 어, 꼭 하트가 두 기억해야 개네요. 네, 왜냐면 이게 좋다는 비타민 얘기죠. C하고 E를 먹게 되면은 비타민 C가 비타민 E 흡수를 도와주면서 둘 다 항산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 같이 먹는 게 효과가 좋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C는 항산인데 네. 얘는 수용성, 지용성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 네, 네. 비타민 C는 세포 밖에서 수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 E는 세포 막에 지질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네.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칼슘제하고 철분제. 우리 아내가 이거 먹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안 돼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 왜? 흡수를 갖다 방해하기 때문에. 아니 임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따로 먹어야 돼요. 시간을 한꺼번에 떼서.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먹어. 그러니까 그렇죠. 아침에 아이고.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런 그런 식으로 먹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메가3와 코엔자임 Q. 네. 이거 이거 굉장히 건강 좋은 좋겠네요. 거죠. 왜? 둘 다 혈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피부를 이렇게 보호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뼈를 보호하고 싶을 때, 그 두 가지에서는 저기에서 뭘 선택하면 피부를 좋아요? 보호하고 보호하고 싶을 때는 싶을 비타민 C, 네. 그다음에 뼈를 보호하고 싶을 때는 칼슘. 칼슘.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네. 그럼 비타민 C와 칼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칼슘과 비타민 C는 같이,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먹어도 아이고, 이거 된다는 헷갈리네. 거죠. 너무 많아서. 자 그럼 예전에는 영양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쵸? 우리 조상들은 이걸 보충했을까요? 예, 그것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뭐 참깨로도 먹고요. 참깨. 네. 또 뭐 오미자. 오메가 9. 예. 그냥 우리가 많이 알고 음식. 있는 마, 내가 좋아하는 거. 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는데 참깨 참깨 같은 경우 오미자 맛쑥. 참깨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만한 씨앗에 네. 꽃, 잎, 줄기, 열매가 전부 다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네.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먹었고요. 네, 네. 오미자 같은 경우는 5가지 맛이 다 들어 있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그쵸. 산고, 감시, 함. 맞아, 맞아. 이렇게 5가지 맛이 들어 있어서 내 몸 안에서 어느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오미자가 그 약성을 가지고서는 붙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또 힘이 되게 떨어지는데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막아줘서 좀 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고 마 같은 경우는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네 가지는 지금도 이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생겨서.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영양제를 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식품. 궁금하거든요. 식품으로는 뭘 먹어요? 네, 영양제도 좋지만 식품 어떤 게 제가 저 세 분에 맞춰 가지고서는 네. 딱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김현우 씨 같은 경우는 요즘 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네. 장어나 낙지 저요? 예, 네. 추천해드려요. 제가 기력이 떨어져 보여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아니, 아직 장어나 낙지를 신혼이시니까. 추천해드리는데 네. 현욱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설사를 하고 소화가 맞아요, 조금 잘 맞아요.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장어 드시면 약간 설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땐 생강채나 아니면 깻잎을 좀 싸서 아 진짜 드시면 저 얼굴에다가 장어낙지라고 예. 써있네. 그러면 좀 설사하거나 이런 걸 좀 막아주면서 네. 좀 자양 강장을 좀 시킬 수 있을 거고요. 장어 낙지를 먹으면 여보 오늘 장어 낙지 먹고 들어갈게요. 우리 혜정 씨 같은 경우는 네, 네. 변비 항상 고민이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양상추나 땅콩이나 아니면 네, 호두 네. 같은 견과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먹으면서 아. 그 변비를 좀 풀어주시고 네, 우리 네. 김미숙 씨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안 좋아서 루테인을 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블루베리나 아니면 오. 구기자, 산수유 네.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구기자 같은 경우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젊음을 유지하고 예. 힘낼 그렇습니다. 수 예, 있으니까. 노화 방지를 좀 지금 시켜줘요. 저희 세 명에게 이제 맞춤 식품을 좀 소개해 네, 네, 드린 네. 것처럼 본인이 네. 어떤 위치에 처인지에 따라서
먹는 그렇죠. 식품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본인의 상황을 네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네네. 이런 걸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